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I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제 주변에 보더라도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적으세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란 게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고, 그 맥스웰 몰츠의 이제 성공학 그 자기개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맥스웰 몰츠 박사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이뻐지잖아요, 성형을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아상을 가져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을 했는데 오히려 자아상이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대인기 피증이 생기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맥스웰 몰츠 박사가 이제 성공의 법칙에서 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이제 그 성형이란 거는 외모에 대한 성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성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면에 대한 성형이다. 그래서 그 내면에 대한 성형을 자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방송 뭐 같이 듣고 계신 분들 영상을 보시면 그 자아상을 정말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아상도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네. 그 올바른 자아상 독서법에 대해서 먼저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좀 설명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건설기술기업원에서 스마트워크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하이로스랑 지금 출판,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5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그냥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고요. 자아상이 저도 굉장히 바뀌기가 힘들었었는데, 네, 그냥 일 열심히 하는,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냥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무슨 혁신회사에 나가서 대표이사 포상도 받고
받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한테는 석사 박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겠다는 정도 그렇게 지냈었는데 저 역시 이제 여기 뭐 책 한 권을 통해서 되게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보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되게 가난한 그 이민자로 미국에 갔지만 작은 것 하나도 자기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 그 평생을 좀 살아왔고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훨씬 더 큰 성과를 맺었죠. 저도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뭐 대기업에서 좋은 부서에만 있어서 저 퇴사할 때는 되게 말리셨거든요, 주변에서. 네. 근데 제가 안에서 하는 일이 그 결제 자판기였어요. 네. 그 결제 서류를 만들어서 팀장, 뭐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결제 만들어요. 결제 받아야 이제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저는 자아상이 되게 받기 힘들어서 이 영상을 꽤 많이 봤어요. 한 20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 강의하는 부분들. 우선 책. 네. 책에 대해서는 네, 우선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으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기 제가 책은 우선 한 권만 가져왔지만 그 다른 책들 되게 많잖아요. 네, 본계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독서법, 고수의 독서법, 고수의 학습법 여러 가지 독서법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네, 그 김병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 계열에 있다가 그 퇴사를 하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다고 하죠. 네, 책만 쭉 읽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 에코가 나와야 되나요? 네, 에코가. 네. 에코가 지금 나오죠? 됐네요. 네. 지금 8개월 정도 책을 읽고, 네, 딱 그 자리에 딱 일어났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수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서관 가서 살아서 몇백 권의 책을 읽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지금 이 책들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그 책을 그냥 보통은 제 많은 분들이 책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좀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가방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뭘 자기 만족감 때문에 소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분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독서에 문제가 있었다. 시간하고 돈을 다 투자해서 읽는데 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흡수율인데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똑같죠. 이것도 눈으로만 책을 읽었다. 아무것도 없지 못했다. 성공도 없었다. 네. 그때뿐이었다. 네.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남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다 그 집필에 대한 계기는 다 동일했고요. 이거는 에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학습하면 학습한 순간부터 이게 증발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한 1시간 정도 되면 한 50%가 이제 뇌 속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지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가? 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의심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이제 뭐 얘기하면은 뭐 하루 지나서 한 번 읽고, 뭐 일주일 지나서 한 번 읽고 이렇게 해주면은 머릿속에 좀 더 각인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달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몇 달러의 주인공일까요? 미국 달러의 주인공인데 몇 달러일까요?
찍으려고. 아, 네. 아, 정말 빠르시네요. 네. 가지고 다니세요? 네? 달러? 따로는 항상 있긴 하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하죠? 한 번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 네네, 여기서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만 그 집회 중에서 제일 크죠. 네. 거기 이제 담긴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그 역사에 큰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그냥 이 내용이에요. 인생은 살아가니까 그러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참 가장 좋아하고요. 하버드 학생들한테 벤자민 프랭클린 이 자서전 읽어보셨나요? 혹시? 근데 되게 재미없잖아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리고 읽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한 사람이 이걸 한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이제 그 미국 독립할 때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외교관으로도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중요한 기초를 닦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결은 뭐였냐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형제가 17명이었다고 해요. 그중에 15명이 되게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그 양초를 만들면서 이제 좀 지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나중에는 이제 형이 인쇄소 할 때 그 인쇄소에 가서까지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책에 대한 좋은 예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독서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분은 정약용 선생님이세요.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40살 정도 돼서 유배를 가서 한 18년 동안 그 자신만의 독서법을 굉장히 원래 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총명해가지고 책을 많이 봤었는데 이 유배라는 기간을 되게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좀 승화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책을 보시면서 좋은 중요한 내용들을 초서라고 해서 글서에다 뽑을 촉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봤다고 해서 초서 독서법이란 책이 바로 이제 그 김병환 저자의 그 정혜은 선생의 그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 그 보통 한글태 저자 아시죠? 한글태 저자 또 책을 되게 많이 보시고 책을 1년에 한 6권, 7권 정도 쓰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한 500권 정도 쓰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빨리 뽑아서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초도 독서법이고 보시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그 생각을 기준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어느 정도 자신의 견해가 성립된 후에 선택하고 싶은 문장과 견해는 뽑아서 따로 필기에 간추려 놓아야 한다라고 했고 이 따로 필기한 것만 따로 보신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 지금 한글태 저자도 책을 되게 많이 내시죠. 건강법, 독서법 여러 가지만 다 이렇게 책을 내시는데 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 다닐 때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그냥 뭐 강사하거나 그래요. 입시하고 강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체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 둔필승총이라는 얘기인데 둔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이 총명한 모습으로 더 낫다는 거고요. 저는 정약용 선생 그 초서독서법 그 내용을 보면 이 찾아본 건 좀 생각나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오쩌둥 역시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마오쩌둥 그 이제 사후에 그 인품을 좀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렇게 노트한 방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 적었던 그런 노트가 이제 전부가 있고 그거 말고 자기가 책을 보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했던 노트가 지금 몇 방주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실제 책을 절대 결론을 보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손으로 공부하는 독서가 필요하다는 논의입니다. 지금 오프라 윈프리
또 북클럽으로 좀 시작한 거 아시죠? 네. 북클럽이 성장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동시가 커졌거든요. 뭐 지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좋은 오디오북이 있으니까 같이 내용들을 해드릴게요. 끝나고. 그러면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대한 로드맵을 좀 할 수 있게 한 장 이렇게 이제 사면을 접어가지고 책을 볼 때만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장별로 이 장의 키워드라든지 이 장의 핵심 문장 딱 하나만 뽑는다 라고 해서 그 내용들 여기다 적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필사 하시는 분 계시나요? 책의 내용 좋은 내용 있으면 필사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좋은 내용을 이렇게 손으로 많이 적으면 나중에는 자기 위안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필사한 게 저도 필사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한 3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못 썼지?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독서법에 대해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같이 활용하시되 아날로그가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어떻게 병행하는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때 키워드나 중요한 문장들을 여기다 적고요. 뭐 정말 중요한 이 내용 보면은 지금 그 책은 도끼다 아니면 8단어 박우현 작가 책 되게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우현 작가가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필기하는지 내용들을 굉장히 핵심 있게 이렇게 그 요약으로 잘 이렇게 그 필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쓰는 거는 책 내용을 다 필사하진 않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흐름도라든지 간단하게만 적어서 나중에 누가 이 책 내용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직원은 마인드맵으로 다 정리를 해요. 책을. 이렇게 친구 책을 딱 열어보면 앞에 마인드맵이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구조도가 쫙 다 나옵니다. 이 책은 내용이 뭐고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저는 이걸 딱 펴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통 목차를 막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책은 1장, 2장, 3장 어떤 내용이고 주로 어떤 내용, 키워드는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작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굿저널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책을 또 많이 보시니까 책 깨끗하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책 깨끗하게 보시는 분, 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보면 하렐로드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결벽증이 있어서 책에 뭘 쓰는 게 너무 싫대요. 그리고 저희 다른 클래스에 오시는 그 어떤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형수님이 그렇게 꼴보기 계실 때요. 어떻게 꼴보기 계시냐면 책에다 적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적고 있어. 네. 근데 지금 그 형님이 이렇게 적고 계시거든요. 저희 오늘 같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밑줄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뽑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책 한 권에 우리가 이제 뭔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게 이미지로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또 구조화로 이해하기 때문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아니면 유사 개념, 반대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구분이 필요한데 이 책에도 구분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한 권의 책에 담긴 수많은 문자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문장을 골라내기 위해 바로 필요한 것이 밑줄치기입니다. 한 권은 사실을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분류되지 않은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밑줄치기는 책 속의 정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중요도를 분류하는 작업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책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이제 구분해 나가는 작업이 밑줄치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같이 한번 해봤어요.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은 노란색 이제 좀 가지고 다니는데요. 꽂아놨네요. 다이소 가면 이거 1,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딱이 그냥 하나 보통 이거 딱 열고, 보통은 일반 내용들은 이렇게 얇은 면으로 좀 칠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좀 두꺼운 면으로 칠합니다. 네, 이렇게 칠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빨간색 사인펜 가져가서 밑줄처럼 표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신정철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거는 이제 파란색을 좀 활용한다고 하죠, 이 책에서는. 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하면 다시 좀 보실 거예요. 다시 볼 때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좀 짙은 색, 연두색으로 그 위에 덧방을 쳐가지고 이걸 되게 2번 봤다라고 표시를 좀 합니다. 한 번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아, 나한테 제일 맞는 독서법을 좀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볼 때 그 신대표님은 어떤 게 좀 제일 책 독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세요? 질문 자체를 조금만 더 약간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네. 책을 우선 왜 보시는지에 대한. 책을요? 네. 책을 읽으면은 머리가 제일 잘 돼요. 네. 그리고 네. 좀 더 뭔가 준비가 된 하루가 돼서 아침에 주로 책을 보거든요. 네. 준비가 된 하루가 돼서 저는 책을 보고 있어요. 네. 책을 왜 보시나요? 네. 네. 책을 네. 왜 보시는지. 왜 보는 거예요? 네. 자주 읽으실 거 아니에요? 몸의 머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을 볼 때 가장 큰 효용성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에 대한 습득도 있고, 뭐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있지만, 평상시에 누구와 대화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질문들을 책을 보면서 이 작가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책에 적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책을 보다가 떠오른 뭐 중요한 질문들 있잖아요. 네. 질문들은 파란색 볼펜으로 저는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책 내용이 내 삶에 바로 적용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네, 그런 것들은 좀 빨간색으로 적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딱 봤을 때, 아, 이 내용이 뭐 어떻구나. 저희 클래스에 보면 왼쪽에도 공란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란이 있잖아요. 그쪽을 또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지금 저는 그냥 보통 지금 볼 때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까만색 볼펜 하나, 이렇게 그냥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책 내용을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뒤에 보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좀 해보셔서, 아, 나한테 이게 뭐 본계적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책에 한번 이렇게 줄쳐가지고 위에 그렇게도 한번 저도 해봤고, 근데 그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제가 받았던 거는 필사였어요. 필사, 아까 초서라고 이제 얘기했듯이 필사 노트를 제가 샘플을 좀 가져왔거든요. 제가 독서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쓰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워드로 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워드 치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이제 같은 독서법도 A책, B책, C책 있잖아요. 그것들 한번 쭉 모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계속 좀 봤었어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글을 쓴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A, B, C, D가 다 다른 내용인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다 생각이 끈적끈적하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차가 좀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워드 파일을 바로 책을 먼저 볼 때 이 밑줄 쭉쭉쭉 빨리 쳐요. 빨리 치면서 보고,
그다음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적고요. 그래서 끝까지 무조건 다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체크해놓은 뭐 확인해야 될 거는 구입 표시 딱 하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무조건 끝까지 보시죠. 중간에 멈추면 뭐 검색하게 되면 검색하다 보면 유튜브 막 창 나오고 유튜브 창 나오면 한번 보면 30분 가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끝까지 보시고요. 책을.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보통은 저는 바로 이제 그 필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제목,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는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내용만 쭉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 읽으면서 밑에다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질문은 이렇게 질문 같은 걸 많이 적어놓으니까. 네. 그래서 질문 저는 Q라고 해서 퀘스천의 약자 해가지고 Q 딱 적어놓고 쭉 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담긴 것들은 괄호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쭉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제별로 이제 그 바로 출력을 하고 얘네들은 네, 에버노트에 지금 다 넣고 있어요. 네. 근데 에버노트 이게 지금 뭐 한두 권 모아놓은 그 책이 지금은 이게 한번 이렇게 스크롤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재산 목록 1호거든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나중에는 글쓰기는 무조건 다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글쓰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A5로 독서법에 대해서 이제 그 필사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지금 A4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책보다는 이거를 좀 많이 봐요. 제가 명상에 대한 건 좀 너무 많이 적어놔가지고. 네. 네. 이건 이 습관 아니면 뭐 시간 관리, 자기 개발 분야 책이고요. 저는 명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 5권 정도 책이 모이면 그때는 좀 주기적으로 봐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보면 보통 책들이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 필사노트를 계속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 하나의 입체로 좀 구성이 돼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저자가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런 제가 이해한 것들을 거기에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이 필사 노트가 저는 제일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필사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쓰기를 처음 하게 됐고, 네. 글쓰기를 하면서 또 삶도 계속 바뀌게 되고,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훨씬 더 확실히 높아요. 지금 그 김영환 초소독서법 얘기하면 정현훈 선생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열흘이면 100번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10번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고요. 저는 최근에 인문학 책은 도피다라는 책하고 여덟 단어라는 책이 참 좋잖아요. 그 책도 이렇게 똑같이 봤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인문학 책이. 네. 그때 봤을 땐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은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이건 정말 좋은 내용이다. 쭉 표시해가지고 필사에서 그거만 따로 출력해가지고 인문학 폴더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책을 더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어 독서를 통해서 책의 맛을 보게 되면 독서가 재밌어진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책을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책을 근본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보면 앞으로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TBS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 건데 글쓰기는 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글쓰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책을 읽으면 이 책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실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 얘네들이 딱딱 그 자리에 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거하고 글쓰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말은 막 할 수 있지만 글쓰기는 막 할 수 없어요.
구조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개념, 우리가 머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쭉, 그러니까 상위구조, 하위구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쭉 다 갖다 붙어야 돼요. 네.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못하면 글도 못 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지내오면서 느끼는 거는 책을 읽으면 한 1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밑줄 쳐서 이게 보면은 한 30까지는 가요. 네. 필사하면 더 올라가요. 필사하면 한 번 더 이제 중요한 내용도 챙기니까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 한 60, 70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툭 치면은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증거가 툭 치면 얘기가 말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독서 토론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한 80까지는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글쓰기까지 굉장히 좀 필요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소에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명언도 많고. 네, 읽기는 쓰기의 기초이며 쓰기는 읽기의 연장이다. 읽기와 쓰기는 본래 하나의 개념이며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다. 양쪽 모두 균형 있게 공부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저 역시 이제 처음에 그냥 한번 써봤어요. 네. 독서법 책을 한 6번, 7번 쭉 읽으면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 책을 왜 읽어야 되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독서법에 대한 본질은 뭐야? 그러면은 이 독서법이 평생 습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차가 나왔고요. 저도 이제 그 네이버 그 책문화판 있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이제 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제 네이버 메일에 좀 실어줘가지고 보시면은 한 13,000부대 바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글 쓰는 것만 계속 올라갔었어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글쓰기까지 연장이 됐고, 이 글쓰기가 이제 PPT로 나온 게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카이로스 저희 회원들 보면 다 글쓰기가 필수예요. 다 글쓰기를 하게 과제를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독서 리스트 관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리스트였어요. 책 많이 사시나요? 네. 책 많이 사세요? 네. 네. 어떻게 추천받아서 많이 사시나요? 눈에 띄는 대로 삽니다. 네. 책 보다가 보면은 또 책에서 추천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추천해 주시는 게 있고, 네. 또 그리고 필요한 책이 있고, 그러면은 책을 사는 거 같아요. 저는 책을 절대 그냥 보지 않고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책들이 집에 너무 많아서 이사할 때도 너무 힘들고 지금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책을 다 버리고 있어요. 언젠가 볼 것 같은데. 네. 책들이 꽂혀있고 이사 갈 때는 걔가 이제 같이 가요. 네. 그럼 또 밑에 깔려 있어요. 내가 언젠가 볼 것 같아. 근데 평생 안 볼 책들이 그렇게 이고 다니고 그건 삶에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만든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리스트 관리하면서 되게 많이 바뀐 습관이 있는데 책은 무조건 실제로 보고 삽니다. 꼭 보고 삽니다. 누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절대 안 사고요. 저 역시 도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가짜를 알고 있어요. 네. 실제 책 유튜브 보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책 사다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건 일부분이어서. 저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 생각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여기서도 독서리스트가 나오지만 이런 책들은 정말 좋은 책들이거든요. 알리정 스카네인데 이런 책은 저한테는 1순위예요. 이게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 이제 밑에 3.5등급 이상 책은 안 사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한번 책을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 책을 한 번 볼지, 2번 볼지, 아니면 5번까지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바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나 아니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번 넘게, 한 10번 넘게 봤어요. 책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뭐, 배민나무도 되게 좋잖아요, 책이. 그래서 이 책도 지금 한 5번 넘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제 책장 옆에서, 네, 기다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읽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을 책들은 밑에 있는데, 지금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리스트가 같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제 써서 활용을 하는데, 누가 추천했거나 아니면 내가 교보문고에 들어갔는데 광고, 제목이 광고가 좋다든지, 이 책 주제 괜찮다든지, 그런 책들은 무조건 다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요. 네. 서점에 가서 쫙 거기 서점 가면은 교보문고 옆에 그 카페 좌우라고 다 같이 있잖아요. 책 들고 가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한 10권씩 딱 찾아가지고 딱 놓고 보면 한 30권 보면 한두 권 살까 말까요. 네. 그만큼 달라요. 네. 그래서 책을 꼭 보고 사는데, 이 내용들은 무조건 쭉 뭐 유시민 작가가 추천한다든지 이런 책들도 보고 싶죠. 사서 보고 싶죠. 하지만 나하고 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가서 쭉 찾아보고 쭉 줄어들죠. 그럼 얘네들이 쫙 없어집니다. 이 리스트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그 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리스트예요. 집에서 읽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업무 관련 책이나. 그래서 이런 책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최근은 아니죠. 한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우선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뭐 접속 바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책 추천하면은 바로 열어가지고 저장 카카오톡에 놓으면 또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적습니다. 책 제목 적고 바로 적어가요. 그리고 서점 가서 보시는 마음도 있고, 요즘 밀리더즈의 그 디지털 보고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로 보셔서 해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게 이 필사노트,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꼭 보거든요. 필사노트를 보고 생각을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했나? 감탄하면서 그게 또 잡기도 하고요. 명상 같은 경우에는 책이 굉장히 좀 볼수록 명상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 봤을 땐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가볍지 않더라고요. 에크하르트 톨레나 뭐 지금 그런 세계 영적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책들 되게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 가끔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안 되는데, 안드로이드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저 써봤는데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네, 지속적인 관리가 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추천되진 않고요. 노션 쓰시나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네, 저는 이제 지금 제 모든 걸 다 노션에 지금 옮기고 있어요. 이 독서 리스트 관리가 이제 아까 제가 독서 리스트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 클릭만 하면 스프레드시트로 볼 수도 있고, 갤러리 타입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하나 클릭하면 이 책에 대해서 실제 어떤 내가 쓴 글이나 정말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노션, 독서 리스트, 유튜브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첫 작업을 하다가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실제 원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나, 아니면 에버노트나, 아니면 워크플로이나, 아니면 칸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정의 전주 후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가지고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 칸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시각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출 수 있어요. 노션이 제일 나으신 것 같으세요? 노션이 제일 좋아요. 해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노션, 에버노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없애고 네. 이쪽을 다 갈아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 거는 못 가, 지금 샘플만 가지고 왔는데, 만약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노션, 독서 이렇게 치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업하기도 좋고. 네, 협업 프로그램 많이 쓰죠, 기업체에서도. 지금 그 예전에는 노션이라는 거 이 카테고리를 1000개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5월달이었는데 이거를 풀었어요. 개인들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게 풀어가지고 지금 다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용량 제한이 있죠. 텍스트라는 게 용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에버노트도 텍스트만 치면 되면 거의 안 되거든요. 요즘이나 프로그램으로 도서리스트 정리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은 가지고 오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책장을 제 책장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다 점박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책을 평점을 바로 매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류시와 시인 책, 국정스님 책이나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책은 이런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5에서 3까지. 네. 여기도 이제 뭐 지금 2.5에서 이제 3까지는 없죠. 네. 여기도 2.5이고 이 책은 3. 네. 이 책 3. 그래서 지금 다이소 가시면은 이거 1,000원이면 한 15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선물해 드리는데 제가 칼질까지 해서 그때 선물해 드렸죠. 네. 이게 지금 쓰시면은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편해요. 내가 봤던 책이구나, 내가 얼마나 몇 점을 줬구나 해가지고 저는 색깔 구분은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점으로만 해서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독서리스트 보시면 여기 이제 일상 교육 온 건데 여기 이제 카페 좌우나 아니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절대 누가 추천했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겉과 속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습관 강의할 때 임계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도 이게 이제 저울에 무게추 이렇게 이제 무거운 무게추가 있으면 저울이 쭉 이렇게 기울어지죠. 근데 거기에 모래를 하나씩 놓으면 어느 순간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 보통은 쭉 바닥에 깔리다가 이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이때가 이제 임계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얼음이 녹기 전, 물이 끓기 전. 대나무도 이제 6년간 바닥에서 이제 몇 센치 안 자라다가 6개월 동안 30m가 쭉 자라잖아요. 딱 그 시점을 넘기셔야 돼요. 네. 그때까지는 쭉 축척이 돼야 이게 삶이 바뀝니다. 보통은 거기까지만 못 가요. 책 그냥 소비하는 경우는 많이 끝나는데 저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는 그렇게 많이 또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책은 많이 읽어도 되는데 좋은 책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서법 같은 경우는 명예독서법이라든지 왜냐면 잘못된 책을 만나면 너무 성능만 어렵고 좋진 않아서 정말 좋은 책들 제가 꼭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생각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은 헤비책도 이거보다 더 많았거든요. 제 책장에. 근데 점이 2개 이상 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든지 이 책들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미라클 모닝을 하십니까? 네? 미라클 모닝을 하십니까?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3시 일어나서 반. 네? 3시 반. 네, 좋으시네요. 네, 여기. 지금 잘 시간이에요? 네네. 그렇게는 안 됐군요. 그래서 혹시 류시와 시인 책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도 정말 좋거든요. 새는 날아간다 뒤돌아오지 않는다는 책도 정말 좋아요. 예시가 너무너무 좋은 책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란 거는 이렇게 이제 중용 2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라. 결과적으로 이 그릇이라는 게 이렇게 넘쳐야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식은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는 넘쳐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글쓰기는 넘쳐나는 거. 책 읽는 거는 채워나가는 거고 글쓰기는 넘쳐야 쓸 수 있거든요. 그 넘치는 임계점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만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좋은 책을 꾸준히 보셔서 나한테 이제 쌓는 게 좀 제일 필요하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제가 체험했던 좋은 방법이 필사노트이기 때문에 필사노트를 꼭 한번 좀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문화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인더 이런 것들은 3,000원이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 펀치에 지금 뭐 3만 원 정도 뚫은 거 해서 저는 이제 이 필사노트를 통해서 제일 많이 삶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제가 재테크 하는 것들, 아침에 신문 보거나 유튜브 뭐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좀 정리해가지고 바로 출력해서 뭐 이렇게 지금 편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같이 가져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폴더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테크 폴더 하나로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거기다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독서법에 대해서는 이제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비범만 갖는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정말 좋은 책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책 한 권만큼 저는 돌뿌리 같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 번 딱 만난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던 그냥 한 명의 과장이 확 한 번에 코피 나면서 쌍코피를 쭉 터뜨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이 맞춰서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사업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잘못을 다 주도적으로 좀 살게 되고 그때 만족도는 저는 한 5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적으면 85? 보통 한 90점 정도는 언저리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요. 만족도 높으시죠? 네, 네. 전 높습니다. 네. 근데 보통 여쭤보면 한 60점 정도밖에 안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넘칠 수 있게 그 무게점을 꼭 보시기를 좀 쉽진 않거든요. 보시길 바라고 이 내용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있었는데 까먹었어. 하면서 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책을 좀 이따 이제 토론도 같이 할 테지만 깨끗하게 보면 깨끗하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책의 목적이 뭐냐? 이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게 목적이냐? 미라클 모닝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책의 본질이 뭐냐?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남기는 게 목적이냐? 그러려면 책을 깨끗하게 보면 안 되죠. 이 책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구분화시켜서 이제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책들은 보면 다시 안 봐요. 왜냐하면 볼 내용이 많이 없어요. 어떤 책들은 두께 이만하지만 너무 가벼워서 훅 날아가고 책이 없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나 미라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이 뭐 할 엘로드나 제임스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신체적으로 큰 위험을 겪었고 그걸 독서를 통해서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책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내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이 있고 저 내용이 흡수되는 내용이 또 다르잖아요. 좋은 책들은 이게 저도 이 책도 2.5점이에요. 한 3점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책을 볼 때마다 좋은 책이니까 다른 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요. 보통 책들은 한번 보고 이제 많이 안 보고 그런 책들은 아예 사진 않죠. 이제 제가 일 때문에 도서 마케팅 할 때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많이 버립니다. 네. 혹시 마인드맵에 대해서 좀 잘 돼 있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인드맵이요? 네네. 마인드맵, 독서에 대한 마인드맵이요? 네네.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저 메모독서법에도 여기 마인드맵으로 해놓으면 좋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게 있을까요? 도움되는 책이? 네. 마인드맵은 저는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쓸수록 생각을 뽑아내는 제일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되게 힘들면 써라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힘든 거하고 써보면 다르거든요. 내가 힘들지 않은 거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영상책에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표현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지. 이 기술적인 건 아니잖아. 그 엔터 치면은 내려가고 탭 치면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네. 그 안에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지금 목표 관리나 목표 관리하는 것도 2021년도에 제 목표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걸 마인드맵으로 쭉 짜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 그 다음에 그 만다라트 아시죠? 네, 만다라트. 만다라트 이제 쓰기 전에 마인드맵으로 먼저 정리하는데 가장 크게 내 삶에 중요한 8가지 이제 꼭지를 뽑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마인드맵으로 계속 그 테이블에서 보충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자주 보셔서 내 생각이 막 차서 그것들이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이 책에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잖아요. 네. 뭐 글쓰기 되고 쓰기, 메모 독서법 이런 것들요. 네. 근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글쓰기요?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글쓰기. 저는 글쓰기란 거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방식 중에서 우리가 아날로그가 핸드폰에다 저는 저장하는 거랑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독서란 거는 채우는 거고 글쓰기는 건 넘치는 거거든요. 쭉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넘치는 경험을 줬던 거는 이제 필사노트고요. 이걸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새로 구성이 나는 것들이 글이 써지고요. 그럴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다른 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 거 보여드리면은 이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 이게 끝이 없잖아요, 스크롤이. 제가 습관 책을 좀 많이 봐서 습관이라는 단어만 제가 이제 에버노트에 검색을 하면 한 670개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내가 그 책을 아까 이제 에버노트에 다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물론 노션으로 넘길 거지만 그래서 여기 에버노트에 그냥 쭉 검색하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만약 습관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그 뭐였지 그 내용 하면 띄어쓰기 없이 아까 제목을 띄어쓰기 없이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띄어쓰기 없이 제목을 딱 검색하면 그 책으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필요한 것들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로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보통 근거 자료를 책들이라는 게 다 이제 이건 누가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추가를 해놓는데 그때는 다 여기서 찾아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네. 저는 글 쓸 때 제가 쭉 생을 적고 책에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 나와있는 걸 그대로 읽고 글쓰기하고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란 거는 테크닉은 아닌 것 같아요. 글쓰기 과정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저도 막 이 시청자 저자님 강의 글쓰기 특강도 가봤었거든요. 글쓰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넘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술적으로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번 처음에 글 쓰면은 몇 자 안 써지거든요. 근데 글 쓰다 보면 딱 잡으면은 막 써져요. 네. 이 임기점이 그것도 넘어가면 이게 많이 넘치기만 하면 그냥 주주주 나옵니다. 근데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쓰기는 저는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입체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대 저자 같은 경우에는 다 필사를 해요, 똑같이. 필사를 하고 다 저장합니다. 디지털로. 그럼 혹시 필사노트를 한번 작성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저희 클래스에 보면은 되게 생각의 비밀 같은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제 문제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필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행복한 책이에요. 보통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좋은 책들의 특징은 처음에 책의 이 밀도가 끝까지 쭉 가는 책이 저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훅 꺼지는 책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필사가 많은 거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데 더 좋아. 되게 좋은 신호예요. 보통 그냥 읽는 거랑 필사하는 거랑 필사가 한 5배, 6배 이상 시간이 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가끔 나이 저희 쪽 이게 그 워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럼 무조건 하시라고 이거 연습하시라고 해요. 이거 되게 빨리 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을 뽑아내는, 내가 생각하면 바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빠르셔야 돼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 책을 한번 보고 저는 빨리 본다고 그랬잖아요. 색깔 펜도 잘 안 써요. 그러다 와 정말 좋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빨간색 꺼내고 막 이러는데 보통 그런 책들을 많이 못 만나요. 이전 책들은 그런 책들이 찾아서 볼 때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최근 도끼다는 책도 참 좋고 최근에 이제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나온 책들은 그렇게 무거운 책들이 별로 없어요. 금방 보게 되는데 좋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쭉 시간 좀 많이 걸리죠. 근데 그만큼 다 출력해서 이제 내가 보는 아날로그로 보는 이 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이것들은 그냥 순수 한근태 저자가 얘기하는 지식 냉장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근태 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 이 내용들을 뭐 리더십이면 리더십, 그다음에 뭐 분류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최근에 저희 강연 하셨었거든요. 저희 조카에서 오셔가지고 한자 책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한자에 대한 그 한자가 갖고 있는 깊이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셔가지고 한자 책을 한 30권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담아서 쭉 주장하고 근거대로 주장하고 근거대로 보통 그렇게 쓰세요.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책, 네. 책 직접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직접 보고 사실은 보실 때 어느 관점으로 보세요? 책이요. 책은 딱 저는 세 가지만 봅니다. 그 책 뭐 제목에 끌렸을 거 아니에요. 목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보고, 서론의 이 작가의 생각이나 아니면 추천사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목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봐요. 하나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를 더 봐요. 그래서 2개가 괜찮다고 하면 삽니다. 보통은 그 2개, 한두 개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책들은 책을 좋은 생각을 담아내서 책을 쓰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몇만 부 팔려서 내가 수익이 된다. 네.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뭐 아침 기상 관련된 책도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딱 받은 다음에 마케팅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지금 종합 베스트 한 5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죠. 이렇게 추천해놓고 그런 얘기를 딱 책임만이 좀 무겁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저희 독서모임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일반 분들은 되게 또 좋아하실 수 있는데 성향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책에 대한 경륜은 좀 잘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얘기 중에 공감했던 게 많이 봐야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생기니까. 네. 온라인에서 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파워포인트 중에 영상 하나가 길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영화면 제목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요. 도부 2004 리얼 뷰티 캠페인이라고 주시면 유튜브에 원본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부에 그 DOVE 그 회사의 리얼 뷰티 캠페인 2004라고 치시면 영상이 리얼 뷰티. 네 캠페인입니다. 네. 네 책은 언제부터 책을 많이 저요? 저도 몇 년 안 됐어요. 계기가 혹시 있었어요? 계기요? 저는 스타트업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뭐 갑질은 아니지만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부서도 제일 좀 꽃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막 준비를 쭉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건설서다 보니까 외주에서 업체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아까 자아이미지 말씀드렸지만 그 뭐 스타트업 지금 그부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면 실현과 고난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이게 되게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바닥을 계속 쳤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바닥을 딱 치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많이 알게 돼요. 저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을 제대로 좀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니시가 깊다 보니까 책을 많이 좀 봤었어요. 그래서 뭐 찾는 과정 그리고 또 업으로 좀 책을 마케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서 그 시간은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돌뿌리 같은 책을 인생에서 몇 번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만나면 확 넘어지거든요. 새로운 책보다는 예전에 있는 책들이 훨씬 많았어요. 질문 있어요. 네. 그 스타트업에 힘이 드셔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셨을 때 네. 어떤 면에서 책이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책이요? 네. 책은 그냥 마음적 위안이신 건지 아니면 지식적인 건지. 그땐 자기 개발을 많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답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누구 만나러 다니고 누구 강연 들어 다니고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면 안에 그게 있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 그 방향을 찾는 거지. 내가 이걸 모르겠다고 누굴 만나서 막 꼭 만나고 싶은데 매일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저를 많이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책이란 게 저도 운 좋게 좋은 책들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고요. 보통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책을 선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책을 좀 꼭 좋은 책 아까 제 책장 보여드렸잖아요. 네. 정말 좋은 책들은 저는 이렇게 여기 아까 좀 책은 돕기다라는 책 거기 안에도 책이 한 20권 넘게 추천이 돼요. 한번 저도 다 찾아봤어요. 거기 안에 이제 그 추천한 책들을 되게 좋은 책도 있거든요. 공시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 많이 있는데 지금 박우인 저자 책은 돕기다, 책은 다시 돕기다. 그 책은 좀 별로예요. 8단어 책은 조금 가볍고 거기 추천한 책들 책장이 쫙 깔려 있어요. 안내 가리에도 책이 이만하잖아요. 그게 2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책들은 제가 이제 저는 노년에 대한 걱정은 되게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읽지 못하잖아요. 그 책들은 꽂아놓고 제가 사진을 좀 지웠는데 그 책장에 그게 되게 뿌듯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인데 크리스틴 조르바도 저도 이따가 좀 말했거든요. 이런 책들 정말 어떤 맛을 줄까라는 게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답변이 좀 딴 것 같지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받고 그럼 끝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고요. 나중에 독서 토론 또 이제 진행할 테니까 토론에서 10분 쉬고 될 것 같습니다. 10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